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남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와 논란에 관해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들을 명시했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국 내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편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를 2년 연속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는 금융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횡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또 2020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와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 자금 유용과 관련된 혐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회의원을 거론하면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차별과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지난해 내내 성추행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세간의 시선을 끄는 등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그가 전 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7월 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지속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 인권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 전 시장이 여성 권리의 대변자로 유명했고 1993년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인한 뒤 지난해 4월 사임했고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주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부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의 공개 처형과 납치, 정보 유입 차단 등 혹독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0 북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BOA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특히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간섭, 강제 노동 등 23개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은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1949년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독재 국가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항으로 북한 정권이나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는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활동을 제한받은 사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한국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탈북민 주도의 비정부기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설립 취소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 25곳이 통일부에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인권 보고서와 관련된 B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ut I will say more broadly speaking,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n it comes to,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 부분이 추가된 것 외에 전년도인 2019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전문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가 고발되는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human rights being sacrificed for the sake of negotiating nukes and missiles. We also have to acknowledge that the State Department has never been deterred from this mission. The State Department has always very thoroughly researched, documented, and published this report on DPRK human rights every year.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독재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또 한국 정부 입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핵 합의와 관련해 주고받기식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9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제재 효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압박을 해야지 너무 빠른 외교적 진입로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I believ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recreate a maximum pressure campaign directed at the DPRK, but resist providing the early and quick diplomatic off-ramps before the sanctions come into full effect.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would also mean dealing with the DPRK as a de facto nuclear state and all that that entails with deterrence and counter non-proliferation, while still pursuing denuclearization.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이날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고를 개선하고 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런 위협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치의 멋진 표현인 전략적인 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미국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대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중간 수준의 접근 방식이라면서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식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실험을 중단하고 무기고 제한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영내 전략 중 하나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스 회장은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공식화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중국 관련 여러 문제 등 영내 다양한 종류의 도전 과제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의 특징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22일 보도자료에서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 기구인 EU 이사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감찰소 등 단체 한 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사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해 반인도적 대우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의 인권 제재는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가해자들을 제재해 전 세계 인간의 존엄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공식 채택됐습니다. 한편 제재 대상은 이윤의 자산 동결과 비자 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 인도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 수사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문 씨가 지난 20일 워싱턴의 연방수사국 FBI에 구금됐다며 문 씨 측은 미국이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구금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BI는 앞서 문 씨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며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문 씨가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세탁 등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의 신병 인도를 결정했으며 북한 정권은 이에 반발해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모든 외교관을 추방 조치했다며 이는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9조에 의거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도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가족 등 30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11시 대사관을 모두 떠났다고 보도했으며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이들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계속 체류할지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 중인 북한으로 복귀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일방적 단교 선언에 따라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문을 닫는다고 발표한 뒤 대사관 홈페이지도 폐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